수연은 아이와 함께 에드머튼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의 차가운 공기와 끝없이 펼쳐진 넓은 도로 그리고 낯선 풍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눈이 쌓인 도로와 차가운 바람은 한국의 겨울과는 차원이 달랐다. 집안은 따뜻하게 난방이 되어 있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생경한 소음, 사람들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수연에게는 새롭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구글맵을 켜고 출근길을 확인했다. 집에서 식당까지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한국에서는 차로 20분이면 가까운 거리이지만 에드머튼에서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였다. 눈과 얼음이 남아있는 도로, 넓게 펼쳐진 길 위로 커다란 트럭들과 익숙하지 않은 신호들, 또 말이 통하지 않은 곳에서 경찰에게 걸리면 큰일이다라는 마음과 캐나다의 교통법규 위반은 벌금이 정말 크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수연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다. 캐나다는 경찰차들도 다니지만 언더커버라고 해서 경찰들이 일반 차량을 가장해서 많이 다닌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보면 갑자기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차를 세운다. 수연은 그런 상황들을 가끔 목격하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늘 심장이 떨렸다. 둘째 날 수연은 출근하자마자 사장님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신 매니저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수연이 인사를 건넸지만 매니저는 대충 눈인사만 하고 바로 일을 지시했다.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해주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차올랐다. 타국에서 특히 한국 사람끼리라면 서로 조금 더 따뜻하게 인사하고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인 동료들은 더 차갑게 느껴졌다. 다행히 다른 파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어 주었지만 그녀 역시 수연과 다른 파트에서만 일을 하고 있어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다. 식당의 하루는 예상보다 훨씬 바빴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홀에서는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수연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점차 일을 익혀갔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필리핀 출신의 마리아가 문제였다. 마리아는 수연에게 냉담하게 됐고 그녀의 발음을 수연이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수연에게 잡다한 일을 떠넘겼다. 수연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마리아는 금세 한숨을 쉬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수연은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다. 실수할 때마다 터지는 마리아의 한숨과 지적질은 수연의 마음을 짓눌렀다. 게다가 마리아는 매니저 눈치를 보며 슬렁슬렁 놀고 일을 얼렁뚱땅 수연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매니저는 이를 눈치채지 못한 듯 마리아와 화기애애 대화를 나누며 웃고 떠들곤 했다. 수연은 마음속에서 답답함과 분노가 뒤섞였다. 마리아는 음식에 실수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언제나 수연에게 확인했다. 수연, 이거 너가 만든 거야? 수연은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영어가 서툰 상황에서는 노라는 말 이외에는 더 이상 대답할 방법이 없었다. 수연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다. 수연이 손이 빨라지고 일이 익숙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잡다한 일은 점점 자신에게 집중되었다. 대부분의 스케줄이 마리아와 겹쳤는데 마리아는 그릇 치우기, 간단한 설거지, 비워진 재료 채워 넣기 같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대신 슬렁슬렁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주방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사장님이나 매니저가 올 때만 급히 일을 하는 척했다. 마리아의 태도는 점점 대담해졌다. 출근 시간은 매일 15분에서 30분 늦게 도착하면서도 스케줄 시트에는 정확히 적어 놓았다.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또 주방 구석에서 남은 음식을 몰래 포장해 집으로 가져가거나 친구와 통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식당에 좋은 고기가 들어오면 마리아는 수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챙겼다. 냉장고 속 반찬과 비싼 디저트도 마음대로 가져갔다. 수연은 이를 참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영주권을 위해선 참고 견뎌야 해.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스스로 다짐하며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분노와 답답함이 계속 쌓였다. 그러나 어느 날 매니저는 재료들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주방 CCTV를 확인했다. 화면 속 마리아는 출근 시간보다
20분 늦게 들어오면서도 스케줄 시트에는 정확히 적어 놓았고 퇴근 시간에는 이미 자리를 떠났지만 거짓으로 기록해 놓았다. 게다가 고기, 반찬, 디저트 등을 몰래 챙기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잡혔다.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분노했고 사장에게 즉시 보고했다. 그날 저녁 마리아는 사장에게 불려갔다. 사장은 냉정하게 화면 속 증거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출퇴근 시간 거짓, 보고, 남은 음식 무단 반출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오늘로 해고다. 수연은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는 생각에 마음속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마리아가 해고된 것을 바라보며 쓸쓸한 감정과 함께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였다. 마리아가 떠난 뒤 주방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처럼 수연에게만 잡다한 일이 집중되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 장벽과 낯선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은 수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너무 늦은 퇴근에 잠들어 버린 아이를 바라보며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긴다. 수연은 아이를 보며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희망으로 견뎌내고 있지만 만약 이곳에서 아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곳에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이제 다음 주면 아이도 학교에 등교한다. 수연은 자신도 이렇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이는 낯선 곳에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저려온다.